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입니다. 이때 치료를 시작하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항상 유산균의 변화를 드리라고 합니다. 기존에 유산균을 드셨던 분들은 끊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시지 않던 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가루의 형태로 된 가루 유산균은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끊으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균은 실제로 필요한 소장이나 대장 쪽으로 살아가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루의 형태로 된 유산균은 정작 위산이나 음식물 자극으로 인해 위 속에서 이미 사멸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식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일으켜서 위에 경련을 일으킨다라든지 과도한 위산 분비를 일으켜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도염 환자들에 있어서 기존에 가루 유산균을 복용 중이던 환자들은 반드시 가루 유산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십 미터가 되는 우리 몸속의 장에 4kg에서 5kg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유산균이 이미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과 해로운 역할을 하는 유해균이 보통 8:2나 7:3의 비율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과도한 가스와 이러한 가스가 일으키는 과도한 위 자극으로 인한 위산 분비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난 비율을 올바로 맞추려면 외부에서 유산균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왕 유산균을 보충을 한다면 정작 필요한 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형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때 가루로 된 제형보다는 알약, 그리고 알약보다는 캡슐의 형태로 드셔야 위산과 음식물로부터 살아남아 우리 몸에 정작 필요한 장으로 살아서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산균에 관해 참고될 만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 특정 유산균이 우리 몸속의 주도균이 되는 순간 그 균은 우리 몸에 과도한 가스나 변비 혹은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같은 유산균을 드셨다면 잠깐 몇 달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다시 복용을 재개할 때는 새로운 유산균으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장 속에 존재하는 유산균 중에서 몸에 좋은 유익균보다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유산균을 보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른 사람 몸에서 대변을 채취를 하여 이 대변을 환자의 몸속에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비율이 이상적이고 장이 매우 건강한 환자의 분변을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산균의 건강한 비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분변 이식의 방법이 최후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극심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묽은 변이나 설사가 지속된다든지 복통이 심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유해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이용해 이러한 유해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꼭 유해균을 사멸시키지 않고도 외부에서 유익균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비율을 맞추기도 합니다. 오랫동안의 치료 기간과 유익균의 보충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 내시경 전 장을 싹 비우는 장 정결제를 복용하는 것이 몸속에 있는 유해균을 모두 몸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한번 리셋된 유산균을 대장 내시경 이후에 좋은 유익균들로 보충을 함으로써 장 건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